네, 엄근진 기자의 대유잼 뉴스.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니까요. 꼭 알아두셔야 할 테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은 지금 현재 2018년, 2019년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 명심하시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케이스 설명해 드렸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연관된 제 채널에 오셔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의 무주택자 우선제 공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추첨제, 이제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가 있는데 이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가 조금 더 유리해졌다라는 게 일단 이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개선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요, 현재 민영주택의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비율이 나오는데요. 가점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 지금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이나 저축 기간 상황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부터 당첨자가 돼서 이제 해당 가구 수가 되면 이제 끝나는 배정이 끝나는 그런 형식이 가점제,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추첨제는 말 그대로 이제 추첨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든 낮든 어쨌든 자격 1순위 자격만 되면 1순위 자격자끼리 이제 추첨을 해서 뽑힌 사람이 당첨이 되는 그런 이제 방식인데 이게 이제 나눠져 있어요. 수도권 공공택지냐, 투기과열지구냐, 청약과열지역이냐, 기타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로 공급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공공택지는 일단 저렴하게, 그냥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저렴하게 공급이 됐고, 그래서 집 가격 자체가 좀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런 싼 가격의 집은 이제 역시 무주택 실수요자,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고 저축 기간이 길었던 청약저축을 말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8호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요. 이게 100% 가점제로 준다. 또 투기과열지구는 너무 사람들이 막 투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묶어놓은 그런 규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투기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실수요자만 당첨될 수 있도록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거나 저축 기간이 길거나 다 실수요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부는. 그래서 역시 이런 경우도 100% 가점제로 준다. 그럼 8호제곱미터 초과는 어떻게 하냐? 이제 8호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는 수도권 공공택지는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가점제를 50%까지 줄 수 있고 그 비율은 지자체가 결정을 한다. 40%를 줄 수도 있고 30%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추첨제가 60%가 될 수 있고 70%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투기과열지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점제 50, 추첨제 50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죠. 그래서 8호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주택자도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청약을 한번 넣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 이 추첨제에서만큼은 유주택자도 1순위 자격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청약 가점제가 낮아도 가점이 낮아도 한번 경쟁을 붙어볼 수 있었던 뭐 추첨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똑같은 그 확률로 하는 거니까요. 추첨 자체를. 그렇고 뭐 청약 과열 지역은 이제 8호제곱미터 이하라고 해도 75%만 가점제했고 25%를 추첨제로 줬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금 더 가점에 대해서 조금 더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은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자 이제 이게 이제 기본 상황이고요. 기본 비율인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일단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일단 투기 과열 지구니까요. 8호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 그다음에 8호제곱미터 초과는 50%는 가점제, 50%는 추첨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8호제곱미터 초과가 예를 들어서 100가구다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85제곱미터 초과 100가구 중에 50가구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거고요. 50가구는 추첨제로 선정할 테니까 뭐 이제 가점이 높은 50명이 일단 선정이 되고 나머지 그러니까 가점이 낮아서 떨어진 50명 그러니까 그 50명 안에 못 든 사람들끼리 남아서 주택이 있든 없든 거기서 추첨해서 50명을 뽑아서 당첨을 매겼던 것인데 이제 인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 그러니까 이 50가구가 추첨제 대상 주택이죠. 여기에 75% 이상 예를 들어서 80%라고 하면 계산하기 쉽게요. 58에 40가구가 네, 그죠? 50가구라면 그 중에 40가구를 무주택자한테 우선 공급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50가구를 똑같이 유주택자, 무주택자 한꺼번에 추첨을 했는데 추첨을 하기는 하되 40가구는 무주택자 중에서 추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1주택자는 10가구 중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50가구에서 내가 그 뽑힐 확률이 있었다면 이제는 10가구에서만 뽑힐 확률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건 지금 80%를 기준으로 지금 예를 든 것이고요. 그것도 이 자녀주택, 그러니까 10가구는 1주택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이 40가구를 추첨하고 나서도 안 된 무주택자와 1주택자 남은 사람들이 다 같이 추첨을 하는 거니까 거의 뭐 1주택자는 거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번 기회가 먼저 있었고 여기서 한 번 기회가 있고 3번의 추첨 기회가 있는 것인데 1주택자는 여기서 한 번만 추첨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그 물량도 상당히 줄었죠. 그러니까 뭐 거의 당첨 확률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것도 감지덕지입니다.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승낙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청약할 때 이제 물어봅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처분할 겁니다라고 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 자녀주택 10가구에 추첨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서 처분 안 할 겁니다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추첨에서도 기회가 안 주어지고요. 여기서조차 이제 만약에 주인을 못 찾았을 때 그때는 이제 만약에 기존 주택 처분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한테도 기회가 돌아가지만 지금 투기과열지구 서울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가죠. 네. 이 세 번째 사람에게까지는 순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뭐 미달은커녕 뭐 몇십 대 1의 경쟁률이니까요. 그러니까 1주택자는 일단 다
기본적으로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 확률이 너무너무 희박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존주택 처분하겠다고 해서 겨우겨우 당첨이 됐다 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처분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 당첨이 됐죠. 당첨이 되면 바로 처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은 한 2년 후에나 지어질 거니까. 그죠? 분양 후에 보통 뭐 2년, 조금 늦어지면 3년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뭐 요새는 워낙 빨리빨리 짓고 건설사들도 뭐 일감이 그렇게 막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2년이면 될 겁니다. 한 2년 후에 입주할 때 처분 이제 주택을 팔았다는 계약 사실을 보여주면, 계약서를 보여주면, 왜냐하면 지금 이미 나갔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입주 예정일이 뭐 3월 1일이다. 그러면 계약서 상에는 뭐 잔금 일이 뭐 3월 15일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뭐 2월이든 1월이든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보여주면 당신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승인이 떨어지겠죠. 만약에 3월 1일이 입주 예정일이고 뭐 입주 그 예정일에 아직 못 팔았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까지 일단은 유예를 해줍니다. 그래서 3월 1일이 만약에 입주 가능일이면 그 가능일로부터 6개월 후인 9월 1일까지 그 전에만, 그러니까 3월부터 9월까지죠. 그러니까 8월 말까지죠. 8월 말까지 처분을 하면 입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집 매도하는데 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아요. 뭐 아주 100%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팔 수 있는 그런 시간, 통상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러면 만약에 그걸 못할 경우에는 어떡하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요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었냐면,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을 완료하지 않으면 벌금을 뭐 3천만 원인가요? 3천만 원 매기거나 징역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냥 발표를 해버리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죠. 아니, 내가 청약 뭐 저기 잘못했다고 감옥 가라고? 막 이런 반발이 컸는데, 그걸 좀 무마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전에 장치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공급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사실 뭐 감옥 갈 일도 없는 거죠. 그냥 당첨이 취소되는 거니까, 계약이 취소되는 거니까, 계약이 해지되는 거니까요. 감옥 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공급 계약서에 담아 놓으면 뭐 계약을 사인한 사람은 그걸 다 동의한다는 거니까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때 뭐 시장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이 뭐 가격이 폭락한다든지 계속 떨어져서 새로 집을 살 사람이 아무도 안 나타나면 이 사람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살 사람이 아무도 없대는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렇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대신에 그냥 사업 주체가 공급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장치를 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도 않고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분명히 팔 수 있는 상황인데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될 때는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로 좀 뭔가 너무나 고의성이 짙다, 그러면 형사상의 처벌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건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뭐
그렇게 짧지 않다.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그냥 아파트의 경우를 일단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이 뭡니까? 뭐 1년, 2년이 되도록 팔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물론 가격을 좀 높게 써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높게 불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얼마 전에 팔린 실거래 가격으로도 잘 안 팔릴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요새 아파트가 워낙 또 잘 나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에 워낙 또 익숙하고 친숙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다세대나 빌라는 또 요새 워낙 신축이 많으니까 구축 같은 경우는 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찾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참 난감하겠다 싶어요. 예, 이런 분들은 그냥 좀 억울하게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물론 뭐 고의성이 뭐 저기 입증되진 않겠죠. 이 사람은 노력을 했을 것이 증명이 될 거기 때문에 뭐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약이 해지된다는 자체가 엄청난 페널티이지 않습니까? 요새는 당첨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인데, 그 어렵게 당첨된 게 해지된다는 자체가 상당한 페널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너무 이게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융통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참. 근데 뭐 정부도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워낙 사람들이 새 아파트 받고 싶고 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또 그 과정에서 무주택자를 너무 또 우대하다 보니까 1주택자, 갈아타려는 1주택자들이 불만이 많고, 왜냐면 1주택자라고 해서 다 뭐 부자거나 무주택자보다 재산이 많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무주택자 중에도 고액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사실 돈 많아요. 강남에서 뭐 10억 가까운 돈을 전세로 주고 들어가 계신 분은 자기 돈 10억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집을 안 샀다 뿐이지 그냥 그 돈으로 전세 살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뭐 좀 외곽 지역에서 뭐 3억짜리 집을 갖고 계신다. 대출도 끼어 있다 만약에 심지어. 그러면 과연 그분, 강남에서 고액 전세를 사시는 분과 외곽 지역에서 3억짜리 내 집을 뭐 1억 대출을 끼워서 살고 계시는 분과 과연 어떤 사람이 더 부자이고 어떤 사람한테 이 주택 청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느냐 라고 물었을 때, 단순히 그거를 무주택 기간만 가지고 이 사람이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정의로운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한번 진짜 파격적인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뭐 그런 비난도 있거든요. 고액 전세 하시는 분은 사실 세금도 안 내는 거예요. 그죠? 3억짜리 집 가지신 분은 재산세도 내고, 뭐 종부세는 안 내겠지만 재산세 내고, 취득할 때 취득세 내셨고, 뭐 여러 가지 일조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액 전세분을 뭐 국가 경제에 일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근진 기자의 대우잼 뉴스, 이번 시간에는 12월 11일 바뀌는 청약 제도에서 그 중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어떻게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어떤 점이 아쉬운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고 또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역시 부탁드릴게요.